예, 저는 양재 모임 섬기고 있고요. 강원 농협을 섬기는 직장은 이제 농협 손해보험에 소속돼 있어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을 다니면서 손해보험 상품 교육하고 또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강의를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군 생활을 제가 7년을 하고 전역 후에 이제 보험 세일즈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좀 힘든 시간들을 이제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직장에 뒤늦게 이제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게 2012년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2012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손해보험사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보험 쪽 경력으로는 생명보험에 세일즈를 했었고 세일즈 매니저를 했었고 손해보험은 이제 방카슈랑스라고 은행 다니면서 이제 그 상품 연수해주는 그게 1년이 이제 손해보험 경력은 전부였어요. 근데 농협 손해보험에 들어왔더니 지역 농협 직원들 적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뭐 200명 앞에서 1시간을 그 전에 롯데손보의 계약직 직원으로 이제 방카슈랑스 마케트 할 때는 뭐 한 20분, 뭐 길어야 30분 정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최소 1시간을 해야 되고 인원도 뭐 엄청 많고 이러니까 엄청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손해보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1시간을 어떻게 강의를 때우나 그리고 질문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정말 쩔쩔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뭐 저보다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라든지 강의를 해야 될 때 처음에 이제 그런 긴장되는 과정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처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어디서 설교를 듣다가 모퉁이돌 선교회 그 이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설교하러 앞에 나가기 전에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 앞에 앉으셔서 이제 강단에 오를 때까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 시간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BBB에서 저희 이제 양재 모임은 매주 메시지를 대표 부대표가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 모임 있고 또 목요 순장 모임 있고 뭐 토요 새벽 기도하고 이러니까 한 달에 한 4-5번은 메시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준비하기도 힘들고 정말 앞에 안 나가고 싶다 이랬던 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성격 탓인지 몰라도 제가 뭐 이 훈련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회사 강의할 때도 그렇고 회사 강의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거의 이제 다른 상품 강의하기 전까지는 A 농협, B 농협, C 농협 갈 때 같은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의안을 조금씩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강의 교수법은 제가 매년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우리 영미 수님 볼 때는 별로 안 바꿨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어째 전까지 막 보고 글자 좀 바꾸고 사진도 좀 바꿀 거 있나 막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좀 습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좀 안 좋게 생각하면 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68페이지에 강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강의를 준비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실제 강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수진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BTC3 훈련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룹 전도, 팀 미팅이라고 하는 그룹 전도와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강의라 함은 여러 가지 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하기 때문에 아마 3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서론 파트에 강의는 청중에 대한 섬김이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강사로서 정말 준비 없이 앞에 선다는 거는 청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중에 대한 섬김이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강의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재에 한 3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옛날 교재에는 더 많이 있었어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BTC 훈련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훈련 받고 계시는데 강의, 실천, 점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동일한 지식과 원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되어 있고 훈련생은 강의에서 배운 것을 순모임을 통해 점검받고 체질화시키기 때문에 강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식과 원리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1대1도 있지만 때로는 1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의와 같은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훈련 과정 중에 강의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제목이 다른데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아마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4번째로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즉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teaching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5번째는 개발되는 축복이라고 해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우리 예전 교재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뺀 것 같습니다. 저의 사례를 놓고 봐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BBB 왔을 때만 해도 정말 훈련받고 순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모임에 가면 우리 이제 그 영미 순장님이 부대표 하실 때 이제 앞에 나와서 막 혼내키고 이러면 저는 저 구석탱이에 뒤에 구석탱이 벽에 붙어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느덧 이제 부대표 되고 대표 되고 하면서 자꾸 앞에 나올 기회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또 메시지하고 강의하는 실력도 아마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직장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로도 이제 요 좌측하단은 제가 경기도로 발령받아 갔을 때 경기도에 있는 또 직장인분들과 함께 이런 일터 사역에 대해서 도전하고 BBB 광주 하남 모임을 개척하게 된 또 이런 자리에서 앞에서 또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었고 그때는 우리 또 태연 순장님이 오셔서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광주 하남 모임 지금 이석 순장님이 잘 이끌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제가 강원도로 발령받아 갔을 때 강원 농협 선교회, 강원도에 이렇게 전체 흩어져 있는 지역 농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 모여서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선교 대회라고 할 것까지는 좀 그렇고 약간 정기 예배 형식으로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못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제가 다시 발령받아 갔을 때 거의 수년 만에 다시 강원 농협 선교 예배가 다시 시작됐고 그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춘천시에 있는 17개 기관, 강원도청, 춘천시청, 강원도민일보, 강원대학교, 뭐 월드비전, 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등등 한 17개 기관의 신우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오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예배 참석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올해부터는 또 그 정오 예배 예배위원을 맡아서 거의 뭐 한 2-3달에 한 번씩은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설교 없을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BBB에서도 저도 제가 BTC3 훈련 받을 때는 참 다양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여기서 뭐 1등을 하면 나중에 BTC 와서 강의할 수 있다. 뭐 나는 아니구나. 저는 꼴찌를 간신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본부에 와서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지금은 한동안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강원 훈련원 강릉에서 또 제가 가서 강의했던 적도 있었고, 또 모임에서 이제 지역 대표, 지구 대표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나 제 모교회, 제가 이제 목산수 받기 전에 이제 집사 때 다녔던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주일 설교 예배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주일 설교를 또 했었고요. 다른 선교단체 CBMC나 뭐 이런 다른 교회에서도 강의도 하고 말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양재 모임 통해서 해외 단기 선교를 중국과 이제 터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는 해외 중국에 가서도 또 터키에 가서도 이란 지체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그 이후에 또 이란 현지에 내지에 있는 지하교회 분들과 또 터키에 있는 또 난민 신분의 이란 분들이 줌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그 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제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통역으로 말씀을 작년까지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부 설교자는 이제 계속 외부 설교자들을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뭐 저 또 뭐 중국 대표로 우리 정민호 형제님, 또 뭐 영국에 계신 사역자님, 미국에 계신 분 뭐 이렇게 해서 하시길래 이제는 외부 사역자는 그만하고 내부에 있는 리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권면을 드리고,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비전과 철학 내지는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조언 드려서 올해부터는 지금 좀 뒤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선교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제가 2018년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 두 군데 군인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이제 군부대가 뭐 합쳐지고 없어지고 병력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부대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교회로 맡아서 이제 사역하다가, 또 인근에 있는 부대에 저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데 안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보고 저기를 리모델링해서 이제 좋은 목사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인도해야겠다라고 시작한 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역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좀 한 군데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이제 강의 또는 이제 메시지도 강의라고 볼 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할 기회가 생기시면 해 보시는 게 또 이런 사역의 지경도 확산되고 또 많은 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자의 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강의 실행 단계는 크게 준비 단계, 진행 단계, 평가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진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와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인데요. 준비 단계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서론 부분이 안 끝났군요. 강의의 구성 요소와 효과라는 것이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의의 구성 요소로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의자와 청중, 그리고 강의 내용, 즉 학습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강의 내용, 그리고 매체, 여기서 매체란 이제 교보제, 시각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습 환경, 여기는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이따가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조명, 뭐 음향, 또 온도, 또 강의장 크기, 마이크 유무, 뭐 음향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의가 또는 메시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도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준비, 실행, 평가 이 3단계 중에 첫 번째 강의 준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강의는 여기도 교재에 있는 문구인데요. 좋은 강의는 좋은 아이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즈라는 표현을 제가 BTC3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게 인스트럭션 가이드, 강의안이라는 뜻입니다. 인스트럭션 가이드. 그래서 아이즈는 강의안이다. 아이즈라는 표현이 자꾸 중간중간에 등장하기 때문에 좋은 강의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먼저 준비 단계에서 분석 단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내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주제와 또 그 강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강의 시간은 1시간인지 40분인지 30분인지, 시작은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내용에 맞게끔 강의안을 구성할 수 있고 또 강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강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뒤에도 하겠지만 리허설도 충분히 해야 되고 PPT를 하게 되면 장표를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 장표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물러야 되는지를 다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시각도 오전인지 점심시간 직후인지 거의 하루 강의 일과가 마지막 때인지에 따라서 청중의 상태가 다르겠죠. 아침은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도 잘 해주시는데 점심시간 직후에는 졸립죠.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청중이 누구인가, 인원수는 몇 분이시고 뭐 성비, 남성, 여성, 연령대, 신앙 배경, 훈련 정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경하고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환경도 같이 보면 조명, 냉난방 시설,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있는지 없는지, 노트북이 있는지 없는지, 프리젠터, 음향 시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강의장이 그러니까 청중 수는 적더라도 공간이 넓은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농협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회의실에 모여서 할 때는 거의 공간도 크고 인원도 많은데 객장이라고 하죠. 창구 있는 그 앞에 의자들 갖다 놓고 은행 영업 마감 시간 문 닫고 거기 앉아서 한 대여섯 명 강의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은행 공간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작아도 그런 데서 강의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휴대용 마이크를 들고 다녀요. 왜냐면 객장에서는 마이크가 또 2층에 회의실 가서 그 큰 걸 들고 내려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인원은 작지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위해서 마이크를 쓸 때도 있고 또 공간이 협소한 어떤 뭐 지점장실 안에서 강의를 한다 이럴 때는 굳이 마이크를 안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장에 빔 프로젝트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보고 만약에 없다면 TV 스크린이 있는지 TV 스크린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HDMI로 연결해서 TV를 켜고서 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프린트 오늘 같은 경우 이제 PPT 프린트를 다 이제 인원수에 맞게끔 출력을 해서 나눠드리고 그걸 보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여기 우리 훈련원은 뭐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이제 지금은 1도 안 하는데 농협에 가서 강의할 때는 거기 있는 노트북을 쓰다 보면 폰트가 깨진다거나 또는 제가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HDMI를 연결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앞에 강의했던 사람은 그분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가능했는데 제 노트북이 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저의 강박인데 요즘 노트북을 2개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는 차에 놔두고 그래서 준비하다가 안 되면 다시 내려가서 노트북을 바꿔본다든지 뭐 그것도 안 되면 프린트 나눠드리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돌발 상황이 늘 발생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플랜 B, 플랜 C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시계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강의자로서 앞에 서서 강의할 때 제 시야는 이제 뒷면이나 벽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벽면에도 시계가 있고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시계를 준비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강의 끝나는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강사가 계속 강의하다가 손목시계 들여다보고 이러면 듣는 분들이 불안하거나 이제 좀 산만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시계 어플을 깔아가지고 항상 갖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강의할 때 시계를 이렇게 켜놓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시계가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어플을 이렇게 설치해서 앞에 놓고서 강의한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프리젠터라고 하죠. 레이저 포인터인데 저는 이것도 제 개인 거를 갖고 다닙니다. 회사에서 보급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급품은 안 써요. 지금 우리 여기 훈련을 해서 준비해 주신 것도 되게 좋은 걸로 지금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빨간색이 나오죠. 근데 이게 초록색이 나오면 보시는 분들에게 시가에도 굉장히 좀 좋고, 또 제 거는 타이머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1시간짜리 강의다 그러면 1시간 시간 설정을 해놓으면 55분에 맞춰 놓으면 55분에 드르륵 진동을 줍니다, 저한테. 예, 그래서 이걸로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 시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플도 깔아놓고 이런 것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의를 이제 준비할 때 설계, 강의안을 구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설계 내용에서는 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재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강의 목적, 그다음에 강의 내용, 뭐 도입, 서론, 본론, 결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도입, 본론, 결론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군인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도입 요 패턴을 따릅니다. 도입,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수집, 뭐 각종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발췌한 자료라든지 어떤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할수록 좋겠죠. 또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게끔, 또 청중으로 하여금 강의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도 준비를 합니다. 과제물, 강의 준비 단계별 일정 계획,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1주 차에는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뭐 2주 차에는 초안을 작성해 본다든지, 또 그 다음에는 뭐 유사한 강의들을 찾아서 모니터를 해본다든지, 이런 준비 단계별로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안이란 아까 인스트럭션 가이드라고 말씀드렸고요.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기술한 강의 지침서이다 라고 교재에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개조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이제 원고처럼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원고처럼 다 해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해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뭐 했습니다. 뭐 예화, 뭐 유머가 있으면 유머까지 다 적어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주일 설교를 30분 한다라고 했을 때 제 줄 간격,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를 준비하면 시간이 얼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개조식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사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히려 더 길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다 일일이 쓰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합니다. 근데 준비가 좀 급할 때는 개조식으로 하고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자, 강의안 작성의 좋은 점이라 한다면 자신감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용을 내가 직접 다 써봤기 때문에 굳이 달달달달 토시 하나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원고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쓰고 또 오탈자 보고 또 수정하고 문장이 매끄러운지 안 매끄러운지 보통 한 4-5번을 보기 때문에 좀 내용 숙지가 좀 확실히 되는 편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효과적인 강의 진행이 가능하고 시간 조절이 용이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따 저는 이제 돌아가면 내일 주일 설교 또 이제 이 IG를 또 준비를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막 하다 보면 페이지가 뭐 10몇 페이지 간다 그러면 이제 줄이는 거죠. 7, 8페이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시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IG 작성을 함으로써 강의 내용이 표준화되고 전수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강의를 지금 BTC 훈련 과정에서도 듣고 계시지만, 작년에 하셨던 분이 이어서 하실 수도 있고 강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분이 그 강의를 맡을 때 기존에 강의하셨던 분의 PPT랑 강의 IG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나만의 강의 안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하고 전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큰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그러니까 문장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걸 몇 개 좀 소개해드리면,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BTC3 훈련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 IG, 여러분들도 아마 그 있죠. 나중에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에 대한 그 강의 IG를 작성하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BTC 훈련 수료하고 오시면 그 강의를 모임에서 또 하시게 해요. 그래서 이거 잘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IG입니다. 부러우시죠?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 쓰실 때 아마 이 참고 자료 아마 주실 거예요. 이거는 별로 잘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셨다시피 저렇게 일일이 뭐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 구어체로다가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좀 강조하고 싶거나 하는 부분 색깔도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C1 훈련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이라는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PPT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는 그 IG입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는 PPT 1, PPT 2 이렇게 그 장표에서는 요걸 얘기하고 또 넘긴 다음에 요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IG도 다 구어체로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저희 모임에서 메시지 할 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 빨간색으로 적어놓고 제목, 도입,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모임 메시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강의 진행입니다. 처음 5분이 중요하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지막 5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 5분이 내가 이 사람 강의를 계속 들을 만한지, 별 볼 일 없다, 자야겠다 라고 할지 처음 5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을 많이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이제 마무리 멘트를 오랫동안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임팩트 있는 어떤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마지막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진행, 도입, 서론, 본론, 결론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7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청중의 주의를 집중하시기 위해서 보라, 진실로 진실로, 이 강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셨고, 또 친숙한 표현, 예화를 쉬운 예화를 드시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셨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좀 독특한 표현을 쓰심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자극해 주신다든지, 또 핵심 질문, 이거 다 우리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든지 맨투맨이라든지 다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핵심 질문, 동기부여 격려, 말씀 인용하시는 것, 또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위임하고 평가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강의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강의 진행은 이와 같이 도입 부분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자신감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목소리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 처음 해보는구나, 좀 많이 해봤네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 중에서 아마 서로 이렇게 시연도 하고 서로 평가도 하고 아마 하실 텐데, 그때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보고 서로 교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혼자 해보면 난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동기분들이 이런 부분은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표현이 뭐가 들어간다든지, 자꾸 입술에 침을 바른다고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시고 또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주일 설교 아까 두 군데 군인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또 찬양 인도하는 거를 제가 영상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용사들이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군에 보낸 아들의 부모님들이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기대 효과도 있고 또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또 다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모니터하기 위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거 찍어보는 것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유머러스한 표현을 뭐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중간에 강의 중간에 어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뭐 퀴즈를 낸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두 가지 상품 정도를 교육한다 그러면 첫 번째 상품 끝나고 중간 시간에 좀 이제 짧은 퀴즈를 냅니다. 뭐 PPT에서 뭐 숫자 휙 지나가고 맞히기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끝난 다음에 남은 시간도 이렇게 집중해 주실 거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퀴즈와 약간 좀 분위기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것이 중간 정도에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프리젠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씨로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딱 띄워놓고 저게 뭐지? 궁금하게 함으로써 강사의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활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메라비안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그 엘버트 메라비언이라고 하시는 분이 발표한 이론 중에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38% 정도이고 그다음 바디랭귀지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55% 그리고 말로 전달되는 내용은 7%에 불과한다라는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과 청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효과적인 그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이 말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요소, 시각적, 청각적 요소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메라비언의 법칙 혹은 뭐 7대 38대 55의 법칙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강의 진행 부분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말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일반론적인 강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강의하면 프레젠테이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의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꽤 괜찮아서 여기 보면 한 29가지 정도 챕터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29개 중에서 뭐 기업 프레젠테이션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이런 것들 다 빼고 우리가 실제 사역에 응용할 수 있고 어디 가서나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29개 주제 중에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좀 요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프닝을 장악해라. 아까 첫 5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큰 그림을 먼저 이야기해라. 프레젠테이션은 구조가 핵심이다.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보여줘라. 마지막 5분도 중요하다 그랬죠? 열정이 없으면 실패한다. 항상 되짚어주고 요약해라. 프레젠테이션은 드라마다. 청중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 세상에 너무 많은 리허설이란 없다. 그러니까 리허설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 얘기죠. 감동적인 마무리를 준비하라. 이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 내용으로 들으시고 교재 내용 한번 보시면 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 정립이 확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프닝을 장악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강의에 있어서 오프닝은 첫인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경직되고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면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사도 힘듭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30, 40초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그냥 한 5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오늘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뭐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게 뭐지? 이렇게 표현도 좀 달리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뭐 반갑게 인사합시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밑도 끝도 없는 퀴즈 내고 막 사은품 주고 막 이런 것도 저는 즐겼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철학을 좀 담긴 해요. 예를 들면 저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는 뭐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하면서 예를 들어 게임 룰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위바위보를 할 테니까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는 분이 남고 비기거나 지신 분은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의도가 있는데 설명할 때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주먹을 내겠습니다. 제가 주먹을 낼 때 여러분들이 보재기를 내시는 분만 남으시고 가위나 주먹은 내리시는 겁니다. 자, 주먹을 낼 때 보재기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 이러면서 가위바위보 할 때 제가 가위를 내버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희한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이니까 이처럼 고객에게 뭔가를 암시적으로 주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거를 이 퀴즈를 통해서 주의환기도 시켜주고 그거를 또 이렇게 우리로 치면 사역으로 연결시킨다든지 기업으로 치면 마케팅하고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오프닝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첫인상에는 또 말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 이런 것도 있고 뭐 강의할 때 뭐 요즘 거의 없지만 뭐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뭐 하신다든지 이런 좀 그렇죠. 짝다리 짚고 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원고만 들여다보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나쁜 첫인상 재밌네요. 연단에서 자꾸 바지를 죽인다. 바지가 흘러내리면 죽여야지 뭐. 자주 하면 좀 그렇죠. 말을 시작하기 전에 헛기침, 넥타이를 자꾸 고쳐맨다든지 바닥이나 천장을 본다든지 머리를 쓸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큰 그림을 먼저 이야기해라.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큰 그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임에서 메시지 할 때 연속 강의 설교를 할 때는 상관없지만 본문이 이제 계속 바뀔 적에는 뭐 그 본문이 들어있는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이 장은 지금 어떤 내용인데 그중에 오늘 본문은 뭐다 이런 것들을 좀 큰 그림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이해하기 좋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구조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설교학에서 다루는 3대지 설교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첫째 뭐 해서 쭉 얘기하고 둘째 이제 이건 약간 연역법적인 이제 강의 설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구조를 잡아주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하고 그 밑에 또 첫째, 둘째, 셋째다 둘째에서 또 첫째 뭐 이렇게 가면 어느 첫째가 어느 첫째인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너무 이게 막 소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네 번째,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보여줘라. 아까 우리가 집중력이 시간 지나면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걸 마지막에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귀납법적 성격 공부 우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겠죠. 네. 다섯째, 열정이 없으면 실패한다. 모든 발표자는 자신의 주제에 대해 열정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청중은 곧 눈치를 채고 만다.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은 나 자신의 가슴과 정신에서 나온다. 그렇죠. 설교를 할 때든 강의를 할 때든 막 눈에 힘도 주고 막 목소리 톤도 높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집중이 되지. 그냥 이렇게 막 밋밋하게 하는 저도 재미가 없고 듣는 분들도 재미가 없고. 제가 특히 회사에서 강의할 때 아까 새로운 상품이 이제 바뀌면 모르겠는데 뭐 신상품이 나오면 당분간 한두 달은 이걸 가지고 뭐 A, B, C, D 농협을 다니면서 똑같은 거를 저는 계속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했던 유머를 또 딴 농협인데 여기서 할 때 제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저도 힘 빠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늘 열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아까 그 두 군데 군인교회에서 제가 9시 반에 예배드리면서 하고 또 이동해서 12시 예배드리면서 또 하는데 뭐 중간에 또 찬양인도 한 군데 교회에서는 찬양인도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두 군데서 설교하고 나면 목이 약간 잠길 정도로 저는 엄청 왜냐하면 이 군인 청년들이 자원에서 온 인원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떤 마일리지 포인트 받으려고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앉아서 딴짓하고 싶어 해요. 그 애들한테 어떻게든 말씀이 들리게 하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 같이 읽어보자고 하고서 하고 목소리 너무 작다 다시 해보자 막 하고 제가 더 크게 읽고 또 하다가 막 이러니까 제 목이 막 중간에 잠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열정이면 열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항상 되짚어주고 요약하라. 본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연속 강해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지난주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요약해주면 오늘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연결이 되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도 본론을 좀 한참 얘기하다가 뭐 두 번째 이제 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대지에서 짧게 요약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본론 부분에서 내용을 다 전달하고 나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서 짧게 요약해 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시작하기 전에도 지난 거 요약하고 첫 번째 대지 하다가 요약하고 이러면은 실제 그날 전달하는 내용이 너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원고를 써보고 내가 많이 리허설을 해보면 압니다. 아 내가 너무 자꾸 요약만 하고 있구나. 오늘 전달한 내용이 별로 없네. 그러면 대지 요약은 뭐 빼고 결론 부분에서 요약만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7번째, 프레젠테이션은 드라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영상에 보면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보면 막 강단에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마이크 들고 막 밑에 내려갔다가 뭐 저도 이제 자주는 그렇게 이건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자주는 그렇게 못하지만 어쩌다가 필 받으면 가끔씩 막 돌아다니면서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약간 뭐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8번째 중요한데요. 청중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한 사람만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강의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한 사람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 메시지는 또 다른 분에게 눈을 맞추고 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미스터 빅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것도 중요한데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분이 딱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되게 뚫어져라 이렇게 집중 잘해주고 이제 그런 분하고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일단 강사가 힘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주의한 기를 지킬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미스터 빅을 잘 찾아내고 그분과 눈을 자주 맞추고 이렇게 호응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룹핑 이게 이렇게 인원이 작을 때는 이제 한 분 한 분 눈 맞추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인원이 막 많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100명, 200명을 어떻게 다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측 앞에, 가운데, 우측 앞에, 우측 뒤에 이렇게 하면 대충 거기를 쳐다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는 줄 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을 골고루 맞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룹핑을 통한 아이 컨택. 자연스러운 시선 이동. 예,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 되는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산만해 보이니까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다. 그리고 스크린보다는 청중을 보아라. 뭐 스크린 볼 때도 있지만 이제 계속 여기만 보면서 강의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등지게 되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9번째, 세상에 너무 맞는 리허설이란 없다. 리허설은 100번을 해도 마지막 100번째도 고쳐야 될 부분이 발견된다. 네.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다면 100번의 리허설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리허설은 가급적 일찍 시작하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감동적인 마무리를 준비하라. 프레젠테이션의 마무리는 오프닝이나 본론 못지않게 중요하다. 클로징 타임은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청중이 가장 생생히 기억해내는 부분이다. 그래서 클로징을 단순화시키고 감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강의하는 거는 상품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감동적일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좀 게을러져서 이런 걸 잘 준비 안 하는데 초창기 때는 이 마무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별로 좋지 않게 보시던 당시 제가 모셨던 여호와의 증인 제 직속 상관, 자꾸 얘가 돌아다니면서 뭐 자꾸 성경 읽고 다닌다 그래서 되게 못마땅해 하셨는데 저를 이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제 자꾸 모니터링을 하세요. 우리 김영식 차장 어제 강의 잘했어?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농협직원들한테 전화 물어보는 거예요.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몇 군데서. 어떻게 강의를 했길래 감동적이라는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아마 이 마무리 멘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 중에 감동받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제가 몇 가지 써먹었던 내용들을 예시로 회사 그리고 저희 모임에서 했던 것들을 몇 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강의하고 마무리할 때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 중에 독서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서 경영의 핵심은 저는 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본계적이 뭘까요? 뭐 물어봐요. 그럼 뭐라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잘하는 거죠, 이거?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한 거.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은 걸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고 만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내용들을 깨달으신 게 있다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영업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든지. 무엇으로 고객을 판단하는가? 자, 이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인터넷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분 직업이 뭘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제가 알아요. 이거 하도 많이 써먹어봤기 때문에 뭐 조폭이요, 뭐요, 뭐 사채업자요,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의 직업은 도덕윤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객장에 오신 내 앞에 오신 손님의 인상을 보고 이분 무서워서 내가 보험 얘기 꺼냈다가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선입견입니다. 이분도 엄청 착하신 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의 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든지. 또 마라톤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해가지고 요즘 두 분의 마라톤 선수가 뛰고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 캡처한 건데 이 중에 한 사람만 마라톤 선수고 실제로는 또 한 사람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선수 등록을 해서 같이 마라톤을 뛰지만 이 사람은 기록을 내거나 입상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페이스메이커. 제가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이제 모임에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양재 모임이 상해 모임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BBB 상해 모임 섬기기 위해서 중국으로 한 수년간 여름에 휴가철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상해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 모임에서 이제 사역 보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제가 마무리 엔딩 멘트로 했던 건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상해 모임이 막 초창기 민호 형제님 혼자 거기서 막 고군분투하고 계실 때 이제 한족 지체들이 이제 훈련받고 BTC 훈련생이 이제 막 생겨나려고 할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어로 하는 BTC 훈련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BBB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는 중국에 있는 BBB가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지금 꿈틀꿈틀한 단계에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중국 BBB에게 한국 BBB가 바톤을 터치해주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내년도에 이 한족 지체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민족에게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게 됐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바톤 터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었던 때였겠죠 아마. 이거 시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할 때 한여름에 이런 거 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연결해 가지고 자 138번 선수가 지금 139번 선수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139번이 137번을 밀어주고 있고 130번이 135번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138, 139, 137, 135 0.4세대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지고 우리도 맨투맨 잘하자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엔딩 멘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강의 평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실행이 이제 강의에 대한 본론적인 부분들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크게 3단계 실행, 진행, 평가 중에서 이제 마지막 평가 단계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것도 요약이죠. 지금 길을 어디 왔다라는 걸 제가 지금 요약을 해드린 거죠. 자, 평가. 강의 평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서로도 이런 걸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BTC 1 훈련을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전 그때 몰랐어요. 근데 강의 끝났는데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요 종이를 주시더라고 저한테. 저는 이제 처음 BTC 1 훈련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한 거고 이제 저를 또 피드백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다고 잘해지진 않았겠죠. 네. 마무리. 네, 강의를 잘하는 방법. 이제 오늘 강의의 마무리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강의의 마무리하는 겁니다. 강의를 잘하는 방법은 지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나의 경험을 덧붙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제가 공유한 것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 되겠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에서도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건 예화만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예화를 너무 많이 하면 좋은 설교자라고 또 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예화가 어디서 이제 남한테 들은 얘기, 어디 책에서 따온 얘기, 이제 이런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그런 예화는 굉장히 기억에 오래도 남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효과적인 전달 방법으로 사례나 사진, 동영상,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평소 이런 DB를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도 저는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훈련원에서 원훈련에서 강의하는데 뭐 우리 모임에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더니 옛날 막 20년 전 새벽기도 사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강의 경험, 기회가 올 때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마라. 이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에는 좀 거절하는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 순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제가 쉬운 말 성경 버전으로 적어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일과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힘쓰도록 하십시오. 이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날마다 힘써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도록 하시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